자, 두근두근 온닥터 이기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심전도 기본에서 우리 지난번에 심전도 기본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율동, 리듬 분석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 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가장 지난 시간에 유익했던 거, 몰랐던 거, 새로 배운 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우리 성원이는? 저는 나이에 따라서 V1부터 V6 네. 어느 파가 제일 큰가에 따라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네. 그래요? 우리 민수는? 저는 임상적으로 롱 큐티 신드롬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막상 큐티가 얼마나 긴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RR 인터벌의 절반에서 네. T가 넘어갔을 때 그러면 큐티가 길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처음 몰랐고 네.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원이는? 저는 EKG 왼쪽에 보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렇게 높은 직사각형 형태로 네, 되는 네. 것도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잘 몰랐는데 네.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익했구만요. 누구 덕택이다? 옹닥터 그래, 정답 덕택이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율동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리듬. 맨날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APB입니다, 뭐 VT입니다, 뭐 PSVT입니다 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쉬운 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분석이 들어가느냐? 정석인 거죠. 정석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 이거 필요 없고요. 속성으로 빨리 알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속성편 따로 앞에 이미 업로드 해뒀거든요. 심전도 30초 만에 판독하기, 그 분야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거 말고요. 자세히 뜯어다 볼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이 율동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여러분들 다 듣고 나면요. 저희 전공의들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할게요. 율동 분석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정상 QRS를 보고, 두 번째는 정상 피파를 보고, 세 번째는 QRS와 피파의 관계를 봅니다. 간단하죠? 네. QRS를 봐라, 피파를 봐라, QRS와 P의 관계를 봐라. 자, QRS를 먼저 보는 이유는 심전도를 볼 때는요, 굳이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눈에 잘 보이는 거 큰 것부터 봐라. 그래서 QRS를 보는 거고, 그 다음 QRS를 보고 났으면 그 다음 피파를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QRS와 P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QRS는 뭘 봐야 됩니까? 일단 저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부터 판별을 해야 되죠. 우리의 관심사는 큰 거예요. 큰 것들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이 큰 것들이 정상적인 일정한 간격으로 가고 있냐 여기를 보면 돼요. 요 아래 그림 봐봐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것 같지요. 이런 식으로 간격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규칙적으로 서 있냐 불규칙적으로 서 있냐, QRS가 똑같은 간격으로 가느냐 하나씩 짧아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간격 봐봐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간격은 좀 넓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좀 좁죠.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넓이로 있는지, 두 번째 규칙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그 QRS 단독 하나만 봤었을 때 그게 혹시나 넓어져 있지는 않느냐 또는 희한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폭과 모양을 보는 게 세 번째예요. 이게 말로 하니까 어려워요.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봐볼까요? 첫 번째, 정상 QRS에 제가 간격과 규칙성과 폭과 모양을 보라 그러는데, 간격은 이 RR 사이의 간격을 보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맥박수를 뜻하게 되겠죠. 정상은 60에서 100개까지가 가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맥박수가 분당 60개가 못 되게 되면 서맥인 거고, 맥박수가 분당 100개를 넘어서게 되면 빈맥, 영어로는 타키카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네. 두 번째, 규칙적이라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항상 정상적으로 따라 나오는 심전도는 다 내 거 심전도고, RR 간격이 규칙적으로 잘 가요. 맨 밑에 심전도 봐봐요. RR이 넓었다, 좁았다, 다시 넓었다, 또 훅 더 넓어졌다가 다시 좁았다, 막 지 마음대로 나오죠. 이렇게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가운데 거 봐봐요.
RR 자체들로만 보면 좀 불규칙해요. 그죠? 근데요, 이 두 개씩 그룹을 지어봐요. 또 두 개씩 그룹을 지으니까 어때요? 또 규칙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불규칙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거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그거 말하면 됩니다. 세 번째, 모양을 보라 그랬죠. 이렇게 날씬한 게 정상 모양인데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넓게 쫙 퍼져 있죠. 네? 언뜻 봐도 위하고 비교해서 아래가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 QRS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본다 했죠? 자, 한 개씩 말해볼까요? QRS 볼 때 첫 번째 뭐 본다? 빈도수, 횟수. 그렇죠. 간격을 본다가 맞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규칙성. 세 번째 폭과 모양. 그렇죠. 폭과 모양을 본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그럼 피파는 뭐 봅니까? 피파도 똑같아요. 세 가지. 간격과 규칙성과 폭과 모양을 본다. 똑같아요. 먼저 그럼 정상 피파부터 알고 갈게요. 정상 피파라는 거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라이트 에이트리움 상방 쪽에서 신호,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들어지겠죠. 사이너스 노드에서 만들어져서 왼쪽 다리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리드 2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로 보여요. 그러겠죠? 그 다음 이 높이는요, 크기는 2.5mm를 넘어서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폭, 여기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는 120ms, 그 모논조형을 나가게 되면 제일 작은 거 3칸을 넘어서면 안 돼요. 당연히 전기축은요, 정상적으로는 위로 볼록해야겠죠. 이해돼요? 그 흔히 우리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 같은 경우는 승모판이 딱딱해가지고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좌심방이 풍선 부풀듯이 이렇게 빵 부풀어요. 엄청 커져요. 그럼 좌심방 비대가 되겠죠. 근데 우심방도 있는데 좌심방이 커져요. 그러면 우심방에서 좌심방 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쭉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피파가 쭉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심방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런 거 있게 되면 우심방이 엄청 커지거든요. 우심방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파가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좀 치우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뭐 할 말이 있어요? V1에서 저 RA 파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V1에서 R파가 왜 크게 나올까요? 왜냐면 네. 그 RA로 향하는 벡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더 전도가 되는 시간도 길어져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COPD, 폐가 안 좋게 되면요, 일단 폐가 커지잖아요. 빵빵하니 커지잖아요. 커지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뜬 심장이요, 폐가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실로 잡아당기면 심장이 이렇게 서요. 바닥 서요. 그러면서 스트레칭도 되겠죠. 폐가 당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V1 입장에서는 심장이 이렇게 바닥 세워버리니까 V1은 확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리드 2에서 보는 벡터 입장에서는 RA, 저 그림 봐봐요. RA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RA 쪽으로 당겨버리니까 레프트 에이트리움 가만히 있는데 RA만 당겨버렸단 말이에요. 레프트 에이트리움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포지티브였다가 네거티브로 보이는 저런 모양을 보여요. 질문 하나만 드릴까요? 하지 마요. 네. 그 RA, LA에서 저 파가 커진다는 게 네. 좌우로 커진다는 건지 높낮이가 좌우로. 그래서 피파를 볼 때도요, 간격 똑같아요. 이게 정상이면 60개에서 100배고 서맥이면 당연히 60개 밑일 거고 빈맥이면 100개 이상인데 포커스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아까처럼 우리는 QRS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제는 피파를 중심으로 저게 과연 60개가 못 되냐 더 되냐를 보는 거고, 피파가 규칙적이냐 불규칙하냐를 보는 거고, 피파의 모양 그냥 한눈에 봐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냥 다 보여요. 이걸 본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굳이 저기까지 볼까요? 자, 똑같은 심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는 피파입니다. 피파를 봤더니 간격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피파를 중심으로 느린 서맥이 나올 수도 있고, 피파를 중심으로 빠른 빈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는 분석을 해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여기까지 실은 분석하진 않아요. 두 번째, 규칙적입니까? 보게 되면 뭐 PP 가는 거 규칙적이죠.
맨 밑에 거 보게 되면 여기는 P가 어딘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굳이 찝으라 그러면 여기 P가 있다가 여기 P가 있다가 그다음부터 이 정도 P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나와요. 그럼 P도 그냥 불규칙하다. 그래서 전 맨 밑에 있는 심전도 P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불규칙하다. 뭐다? 질환명?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한글로? 심방세동. 그치, 심방세동 심전도가 저렇게 보여요. 불규칙한 거. 봐봐요. 똑같은 심전도인데 이번에 우리의 포커스는 피파로 바뀌었어요. P 가는 걸 보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는 일정하게 가는데 툭 빠졌고 여기도 또 두 개가 나오는데 툭 빠졌고 했죠. 그룹을 지어가지고 관심은 P예요. QRS를 보지 마세요. P로 봤을 때 그룹을 지어서 일정하지만 P만 높게 보면 이것도 불규칙한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피파 모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볼록 하면서 이런 스무스한 모양을 보여야 되거든요. P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 거 봐봐요. 이 P 보니까 어때요? 뒤집어졌죠. 네거티브란 말이야. 뭔 말일까요? 저 얘기는 즉슨 심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피파의 입장. 심방의 아래쪽에서 생긴 신호가 심방의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의 상방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거 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심방의 아래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호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리드 2에서 바라봤을 때는 네거티브로 뒤집어지는 거고 심방의 아래에서 심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것 보고 우리가 심방 빈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상한 조직이 생겨나서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 이렇게 톱날무늬 같이 생긴 것도 있죠. 이것 보고 우리는 심방 조동, H를 플러터다 라고 배워요. 자, 요게 뭔 소리요? 이 피파 뒤집어진 거 헷갈리지요? 요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정상적으로 피파가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오면 이런 모양이라고 손 칩시다. 근데 아까처럼 제가 말했죠. 아래쪽에서 생겼어요. 아래쪽에 생기게 되면 벡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여기 사이너스 노드하고 정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 이런데 심방 안에가 이상한 티슈가 생겨난 거야. 조직이 생겨나서 뭐 에토픽한 티슈라 그러잖아요. 또는 저기에서 막 마이크로 리엔트리라 그러거든. 조그마한 리엔트리 섞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조직들이 해서 신호가 막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거티브로 보인다고. 이해돼요? 네. 비슷한 사이너스 노드 근방에 생긴 애는 어때요? 사이너스 노드와 같이 포지티브지만 정확히 사이너스 노드는 아니니까 이렇게 스무스한 모양이 아니고 뾰족한 좀 다른 모양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피파 모양을 보면 아, 이것은 정상 티슈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실은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면 저 피파 모양만 놓고도 심방에 어디쯤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피파 모양이라 그러면 사이너스 노드에서 나올 때 이런 피파 모양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이너스 노드 근방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사이너스 노드는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위로 볼록한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심방이 아래쪽에 생겼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심방이 다른 쪽에 생겼다 하면 위로 볼록했다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쉽죠? 근데 또 하나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막 PSBT 같은 거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될 거는 QRS 앞에 나오느냐. 당연히 QRS 앞에 피파가 나와야 이 피파가 QRS를 끌고 가겠지. HR 타키카디아, 저런 심방에 이상한 조직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뛴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조직이 피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QRS를 끌고 오는 거야. 피파가 주인이고 QRS가 딸려오는, QRS 앞에 결국 피파가 있는 이런 모양이 바로 HR 타키카디아다. 심방 빈맥도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여기서 조금 더 말해주게 되면 이 기본편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119 차이가 보면 피파가 안 보인다 그랬어. 피파가 안 보이는 경우는 심장이 살기 위해서 정션, 이 H룸이 아니고 정션 쪽에서 이스케이프 비트, 살려고 이스케이프 비트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파는 없이 QRS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PSVT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AT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었잖아요. 이쪽 그 피파가. 근데 PSVT 같은 경우는 QRS 뒤쪽에 가게 돼요. 묻혀버리든지 바로 뒤쪽에 나오든지 좀 떨어져서 보이든지. 이게 PSVT. 이해되죠? 이 P만 봐도 이게 PSVT인지 HR 타키카디아인지 이제 구분이 돼요. 넘어갑시다.
여기 있는 이 심전도도요, 우리 제 스승이신 조종관 교수님께서 주신 거고, 이 밑에 있는 그림도 우리 조종관 교수님께서 주신 그림이에요. 여기 피파 보게 되면 어때요? 피파 리드 3를 봤더니 네거티브죠, 두 번째 거. 여기 보면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툭 끼어 나온 프리매처 HL 컴플렉스, 심방 조기박동이란 말이에요. 심방 조기박동인데 P가 네거티브 뒤집어져 있어. 그게 즉슨 사이너스 노드가 아닌 이런 밑에서 생김, 밑에서 HL 티슈가 빵 튀어주게 되니까 저렇게 네거티브로 보여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심방 빅맥에 대해서 HL 타키카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주인공은 누구다? 피파예요. 피파가 QRS를 끄집고 오는데 피파가 정상이 아닌 리드 2에서 봤을 때 다른 모양, 뒤집혀져 있거나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이거나 이런 식으로 뒤집혀져 있는 모양이 바로 우리가 심방 빅맥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맥박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다른 모양 피파를 가지면서 120에서 분당 200기를 뛸 때 우리는 HL 타키카디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QRS하고 피파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QRS와 피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슬라이드는요, 역시 제 선배님이신 박형욱 교수님께서 저에게 제공해 주신 슬라이드예요. 당연히 QRS하고 피파는 1대1로 붙어야겠죠. 그래서 1대1로 맞짱 뜨는 게 당연한 건데, 가끔 QRS하고 피파하고 보게 되면요, 피파는 여러 개인데 QRS 한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HL 플로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플로터 웨이브 한 서너 개에 QRS 한 개씩 나오고 그러죠. 뭐 여러 개가 한 개하고 붙던지, 여러 개가 뭐 5개가 뭐 2개하고 붙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희한하게 붙을 수도 있고, 또는 집단으로 붙은 경우가 있어요. HL 피브레이션, 심방 세동 같은 경우는 QRS 하나 앞에 뭐 심방이 한 10개 이상씩 막 뛰어요. 뭐 10개도 뛰었다가 15개 뛰었다가 이렇게 규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패싸움? 아니면 완전히 딴지 살림하는 것처럼 딱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 완전히 떨어져 P하고 Q에서 따로 논다. 뭐다? 쌤 뭐예요? 그렇죠. 완전 방실 차단이 딴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러 거 한번 봐봐요. 이렇게 1대1로 붙어야 되는데 여러 개하고 한 개하고 붙었죠. 여기 맨 밑에 봐봐요. 여기는 P는 P대로 가고 QRS는 QRS로 가고 완전히 딸린 딴집 살림하고 있죠. 저것 보고 우리는 Complete AB 블락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우리가 율동을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봐라. QRS를 보고 피파를 보고 QRS와 P의 그 관계를 봐라 라고 했는데, QRS 자체에 간격과 규칙성과 모양을 보고 피파도 간격과 규칙성의 모양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QRS와 P와 관계는 1대1로 붙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다대1로 붙을 수도 있고 다대-다로 붙을 수도 있고 딴집 살림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기본편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오늘 조금 좀 덜 재밌었죠? 다음번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안녕.